항상 투표는 해야겠지만 찾아보긴 귀찮고 결국엔 1번 아니면 2번을 뽑는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 빠르게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재명 후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어떠한 정치색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팩트나 해프닝만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에서부터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국회의원이 된 인물입니다. 순서는 전과, 의혹, 성과, 대선 공약 순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전과 사범입니다.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이 불거졌고 이재명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고발하기 위해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가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직접 연락하기 어려우니 다른 검사인 척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는 그 PD에게 사칭할 수 있게 검사의 이름이나 사건 관련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덕분에 PD는 본인을 어떤 사건을 담당하는 무슨 검사라고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 사칭죄, 그 이후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으로 무고를 선고받았습니다. 허위사실 주장도 무고로 처벌받습니다.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성남시에 시립병원을 세우자는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가 조례안을 47초 만에 부결시키자 이재명 변호사와 시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의자와 집기를 던지거나 책상을 두드리며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시의회 물건 일부를 파손했습니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배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선거 공보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를 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아파트 혼합 공급, 기반시설 정비 및 녹지 확충을 목적으로 시행된 정책입니다. 참여했던 공공단체는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민간단체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핵심 민간 시행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청화동인 1호에서 7호가 참여했습니다. 여기에서 청화동인은 화천대유의 관계사로 김만배를 포함해 화천대유의 관계자들이 소유하고 있고 수익 분배를 위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별도의 법인이지만 이름만 다를 뿐 화천대유와 한모금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구조가 분산된 지분을 통해 실소유주를 감추고 수익을 비정상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00억 원의 이익을 가져갔지만 민간업자들은 4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 불균형한 구조를 가진 사업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은 이 불공정한 사업의 최고 승인자였습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라고 발언했지만 호주 출장을 같이 갔고 같이 찍은 사진, 영상이 공개되면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었던 현 식품연구원 부지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 아시아디벨로퍼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되어 3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가졌습니다. 원래 성남시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하거나 민간 합작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백현동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민간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가 단독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업자가 약 3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가져가고 공공기관은 이익을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대표는 인허가 로비스트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디벨로퍼로부터 77억 원을 받고 인허가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공이익을 포기하게 했고 이는 명백한 성남시장의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또는 무기나에 이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남시장이 성남FC 구단주도 함께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FC의 구단주를 맡았는데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의 180억의 후원을 받고 인허가를 내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산건설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 네이버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제2사업 건축허가, 차병원은 법적으로 건물 면적당 지을 수 있는 범위를 향상시켰습니다.
초고 트라이로 유명한 쌍방울 회사가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통해 북으로 800억 원을 송금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외국 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등 2년 6개월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연루되어 있냐는 건데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되는 사실은 나중에 번복하긴 했지만 대북 송금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침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쌍방울 송금 시점과 대북 사업 문서 작성 시점이 거의 일치, 즉 경기도가 북한과 추진하려는 사업이 쌍방울 송금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쌍방울 일부 인사들은 이화영이 이재명 뜻에 따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때 주 정책은 3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3대 무상복지 정책입니다.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학생들은 무상교복을, 모든 출산 가정에게는 2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 공공의료원 설립입니다. 성남에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원을 주민의 요구에 의해 설립하여 주민들의 병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 재정 개선입니다. 고금리 지방채 379억 원을 조기에 상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이고 행사축제 경비 등을 절감하여 재정을 안정시켰습니다. 그 결과 2018년 1월 성남시는 채무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은 경기도지사 시절 주요 정책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으로 경기도민 전체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1차 10만원, 2차 10만원, 3차 25만원을 나눠서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 기본소득 공론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청년에게 200만원, 전 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2년 대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본 시리즈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도 낮은 이율로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네 번째, 공공의료 및 복지를 강화했습니다. 경기도 내 6개 경기의료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 병원에도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여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섯 번째, 2019년 경기도 일부 지역에 설치된 불법 평상과 평상 영업을 강력하게 단속해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했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재임 시 발의한 대표법안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창업 중소기업 및 청년이 창업 시 세액을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세부담 완화,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보상휴가 미사용 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차가 아닌 추가근로, 휴일근로는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데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 번째, 현장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 관리의 자격을 줌으로써 임금체불, 산업재해 은폐 시 벌을 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번째, 2024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인당 25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선 공약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시장과 도지사 시절 누구보다 빠른 실행력과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저없이 이를 추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태도 역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정책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고 지분을 70%는 민간이 30%는 국민이 모두가 나눈다는 구상은 현실적인 우려를 낳습니다. 과연 이러한 구조 속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기본소득 부담마저 직장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윤리적인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미루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출석하는 등 반복적으로 재판을 회피하는 모습은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재판 불출석, 단식투쟁으로 인한 재판 연기 등도 단순한 사정 때문이 아니라 회피를 위한 전략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우리는 소문이 아닌 팩트를 바탕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